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B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을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 외전. 네, 필살기 고수회전의 두 고수님을 소개합니다. 실전 매매의 달인 최태훈 고수님과 수익의 구원투수 노태성 고수님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 참 쉽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숨뿐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처럼 기댈 곳 없는 우리 투자자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장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게 대한민국 증시입니다. 현재 미국의 다우 지수는 올해 13%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무려 23%. 국내 증시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만 증시가 30%, 일본 증시가 또 13% 정도 올랐는데요. 코스닥만 마이너스 16%예요.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왕따 같은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발상부터 좀 남달라야 됩니다. 현재 시장의 낙폭이 커져서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못한 그런 K증시가 되어버렸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기회거든요. 쓸만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저점에서 줍줍 팔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월급으로 야금야금 모아갈 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들만 모아 왔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노태성 고수님이 보시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구원해줄 히어로 섹터, 어떤 섹터라고 보시나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대선도 좀 지나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를 발목을 붙잡았었던 이제 금투세 이슈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연초까지 좀 보여줬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제 로켓 기법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 한국 증시가 꼴찌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또 시장에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오늘 또 준비해서 철저한 매매 대응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종목 소개를 그렇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고수님이 준비한 개인 투자자들을 구원해줄 히어로 종목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태훈, 노태성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자, 먼저 최태훈 고수님과 함께 볼 텐데요. 코리안 디스카운트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걸까요? 네, 주식은 수많은 변수의 집합체라고 하죠. 네. 바로 뭐 전쟁, 질병, 외교, 정치 이런 변수들이 총 집합이 돼서 주식의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명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실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험난한 시장에서는 실적이 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지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종목들만 골라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럼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코리안 디스카운트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한국공항입니다.
한국공항은 한진 계열 그룹의 계열사인데요. 항공기 지상 조업을 하는 그런 회사고요.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포함해서 해외에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들을 지상 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공항에 가보면 수송객들을 버스를 통해서 또 실어 나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버스가 바로 한국공항에서 제공하는 그런 버스고요. 독점 이용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출국 수속, 그리고 공항 내 서비스 모든 것들을 한국공항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고수님,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사상 최다 인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꾸준하게 늘어나는 여행객 수요가 지금 어떻게 보면 폭발하는 정점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한국공항은 항공기 운항 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항공기 이용객 수가 늘면서 운항 편수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고, 또 반도체와 C커머스 같은 화물 운임도 최근 들어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화물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항공사 쪽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바로 길고 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입니다.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 한국공항에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합병이 마무리가 되면 한국공항은 기존에 없던 아시아나라는 새로운 고객사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비용의 효율화와 계열사 간의 시너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2분기까지 한국공항의 실적은 현재 매출액이 1,5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42억 정도로 나왔는데 작년 한 해 트레일링 PER이 약 8.4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분기까지 실적을 트레일링 PER에 대입해보면 약 4.8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 낮은 수준이라는 얘기를 트레일링 PER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아직 저렴한 한국공항. 과연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8월에 이 부분이죠. 미국 증시에서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폭락 흐름이 있었는데 네. 이때 한국공항도 같이 급락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그 이후로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주가는 여전히 검은 금요일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PER 대비해서 현저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매수가는 제가 53,000원부터 56,000원까지 현재가보다 살짝 아래에서 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이 전고점 부근이 있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부근 밴드로 설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코리안 디스카운트 종목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엔터테인먼트의 대기업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K-팝 열풍이 불면서 기대감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2023년도에 엔터주라면 모두 다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열광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현재의 주가가 가만히 보시면 K-팝 붕 이전 수준으로 회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의 반토막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 과연 실적이 2022년 수준보다 더 안 좋냐? 그렇지가 않아요. 총 앨범 판매량 추이가 2022년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주가가 최고점이었던 2023년 대비해서 조금 소폭 감소하긴 했는데 과연 주가 하락만큼의 큰 폭의 감소가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 엔터그룹주들이 동반해서 급락하면서 주가 하락폭이 좀 상당히 지나치다라는 느낌인데, YG엔터, 하이브, SM 등을 비롯해서 엔터주들이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JYP 엔터도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JYP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이 글로벌에서 활약이 참 대단합니다. 자, 주요 아티스트들의 이슈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도 아이돌 그룹이나 이제 뭐 아티스트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더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JYP 엔터는 이번에 회사 내 메인 보이 그룹이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키즈에 재계약에 성공을 했어요. 아이돌 그룹들은 재계약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인식인데 대표 메인 보이 그룹이 이번에 재계약에 성공한 그런 호재도 있고 또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과 중국에서 새로운 그룹을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넥스지 그리고 중국의 보이그룹 라우드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연차 아이돌 그룹 이건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그룹이기도 한데 네. 트와이스 그리고 저연차 아이돌 그룹 있지와 엠믹스 등이 고른 실적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반등이 되게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혹시 또 다른 호재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9월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어요. 이건 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네. 그로 인해서 기관이 연속적으로 JYP 엔터테인먼트를 계속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좀 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 현재 아이돌 팬덤 그룹 사이에서는 뉴진스 사태 이후에 반하이브 정서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경쟁 그룹들에는 분명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룹 내 수장 박진영 대표가 올 초에 약 8만 원 정도의 자사주를 대거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40% 수익률을 기록 중이실 거예요. 상당히 안쓰러운 상황인데 그만큼 할인된 가격이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트 키즈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이 됐고 그리고 MD 매출 반영 이런 부분들을 더해봤을 때 2025년도에는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거고 또 2025년이 더 기대되는 JYP인데요. 주가가 지금 많이 낮은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정말 처절한 하락 구간이었죠. 2023년도에 폭발적인 상승으로 14만 6천 원을 찍고 나서 2년 가까이 기나긴 이렇게 조정 구간을 겪고 있는데요. 버블의 붕괴 과정 이후에 저점을 이렇게 찍어주고 있고 점점 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는 5만 원 이하에서의 매수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가격은 박진현 대표가 매수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좀 가져야 좀 체면도 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목표 가격은 8만 원 정도로 지정해보고 싶습니다. 네, 최태훈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필살기 고수회전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최태훈 고수님이 준비하신 코리안 디스카운트 종목 세 번째 종목은 어딘가요? 네, 세 번째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종목이에요.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현재 카카오뱅크는 올해 마이너스 25%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모가 대비해서도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상장 첫 주에 9만 4천 원 하던 그런 주가가 어느새 2만 원을 위협받는 매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수준이에요. 시중은행에서 대표적인 은행인 KB금융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0조 정도거든요. 4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네. 너무 심하게 벌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은행주들의 저평가 인식이 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뱅크가 상장 후 주가가 참 많이 내려왔고 또 여전히 우려감 섞인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낙폭 과대, 실적은 유지되고 있는데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찾는 그런 주제 아닙니까? 네. 천천히 모아갈 종목이라고 보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가져가 봤습니다. 최근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올 들어서 93% 정도 급등했고
하나금융이 61%, 신한지주가 64%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금융주들은 시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 중인데 인터넷 은행주들만 계속 하락하니까 아무래도 밸류가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에 최근 들어 성공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슈퍼뱅크라는 곳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성공을 하면서 6월 달에만 80만 명 정도의 인터넷 고객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사업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역량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른 은행주들의 주가는 다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도대체 왜 안 오르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은행의 상승세가 놀라웠던 이유는 바로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터넷 뱅킹들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올해 김석 COO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분기에 자사주와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담은 밸류 프로그램을 공시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시중은행들처럼 주주환원 정책을 신경 쓰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기업인 카카오 역시 주가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영향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오너 리스크인데요. 김범수 의장이 얼마 전까지 구속되어 있다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데 카카오에 과연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은행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카카오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면 매우 많은 관심을 얻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매각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매각이 된다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나요? 네, 이제 현재 시중은행 중에서 인터넷 뱅킹에 좀 약한 그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네. 뭐 하나금융 같은 회사들은 좀 약한 부분인데 인터넷 은행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카카오를 등에 업는다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업무 간 시너지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는 거니까 이제 오너 리스크 부분에서도 이제 해방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 1위인 만큼 뭐 긍정적인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배열 전도사인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다 역배열인 종목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테마가 뭡니까? 저평가? 그쵸. 낙폭 과대 저평가 종목들인데 낙폭 과대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역배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소외되어 있으면서 주가가 역배열에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저점에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한다면 좋은 결과가 향후에 먼 미래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매수하는 건데 그런 목적을 제가 강조하는 이런 목적을 가졌다면 저는 1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좀 분할해서 좀 느긋하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야금야금 월급으로 모아간다 이런 취지랑 잘 맞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약 100% 정도로 설정을 해서 한 3만 원 정도로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호재가 터져서 주가가 견인될지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솔깃한 종목들 참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또 준비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 낙폭과대 종목들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네. 흙 속의 진주를 찾았다라고 느낄 만한 매우 매력적인 종목을 찾아서 바로 꼭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태훈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태훈 고수님의 오늘의 꼭사주 과연 어떤 기업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올해 K-뷰티의 힘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북미, 유럽, 남미 등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꼭사주로 보여드릴 이 회사도 북미 지역에서 크게 성장해서 올 한 해 놀라운 힘을 보여줬던 코스메틱 관련주입니다. 네, 북미에서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성과가 어땠을까요? 네, 미국 내 한국 화장품들이 본격적으로 크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빅사이클이 진행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오프라인 점포 수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성장성이 방향이 갈릴 것 같거든요. 국내 로드샵 화장품들은 최근에 단독 점포 수를 계속 줄여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멀티 브랜드 숍으로 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꼭사주는 미국의 오프라인 점포수만 무려 4,000개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매출 비중이 해외에 더 많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해외에서만 잘 팔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내 올리브영, 다이소 이런 곳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대략 국내에만 1,300여 개의 오프라인 점포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회사의 제품이 최근에 품절 대란을 일으키면서 매출이 급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내 신규 채널이 급격하게 현재 상승 중에 있고 상반기 영업이익이 무려 40% 이상 성장 중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이 일단 참 대단한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가 또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올 2분기까지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에서 유일한 고민이 바로 중국 시장이었거든요. 네. 중국은 애국 소비가 굉장히 강해요.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로 인해서 중국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2분기 이후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소비력이 크게 증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중국향 화장품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슬슬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법인을 둔 이 꼭사주는 북미, 국내 그리고 마지막 골칫거리였던 중국 시장까지 최근에 회복됐기 때문에 현재 충분한 관심을 가져볼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꼭사주 현재 주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호재들이 많은데 주가 흐름은 최근에 좋지가 못했어요. 지난 6월 달 이후로 쭉 계속 조정만 거듭하면서 이렇게까지 좀 내렸거든요. 네. 충분히 조정받았고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반토막 나 있고 그래서 실적도 좋은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으니 천천히 모아갈 종목으로 오늘 말씀드린 흙 속의 진주라는 테마에 딱 어울리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7,380원 현재 정도인데 6,500원에서 7,500원 정도에서 천천히 느긋하게 모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태훈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태훈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낙폭 과대주 공략 시 핵심이 될 수 있는 월봉 맥점 공략법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매매를 할 때 참고하는 자료 중에 하나로 차트를 많이 활용하시죠. 차트는 주가가 지나온 길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서 매우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차트를 참고할 때 보통 일봉만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의 흐름만을 기록한 일봉만 참고하다 보면 긴 시간의 호흡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져가는 분들은 특히나 일봉보다는 월봉을 참고해야 되는데요. 월봉에서는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냐? 세 가지 차트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세 가지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긴 시간 횡보를 거듭하다 월봉상 20개월 이동평균선이 돌아서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죠. 회사의 펀드멘털이 강하게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월봉이 하나씩 중요 저항선들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되고
거기다 실적이라는 양념까지 더해지게 되면 아주 커다란 시세를 그리면서 에너지가 폭발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이런 위치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은 폭등이 시작되기 전에 분명하게 20개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강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 20개월 이동평균선이 반대로 하향 돌파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 보시면 여기에 이 위치 아주 중요한 기준선인 20개월 이평선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서 변동성도 작아지고 에너지가 점차 약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너무 일봉에만 치우친 매매보다는 긴 호흡의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월봉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적이 살아있는데 월봉이 20개월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지지선들에 다가서고 있는 종목들을 분류해서 천천히 모아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회귀했을 때 본격적으로 큰 수익으로 리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침체되고 있어서 속상하시죠? 누군가에겐 현재의 구간이 위기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준비된 현명한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이치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